이제 여야 여론조사율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두 사람만 가지고 가상의 대통령 선거가 됐을 경우에 어느 분이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공부한 사주로 봤을 때 더 가능성이 많은지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통 김은둥과 침도 김정우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YCN의 이경진입니다. 연지마마라고 불러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두 분. 저는 중간에 사회 맡은 부산갈매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 이제 여론조사 확보 부정한 1위인 두 분이 나와 있는데, 이 이전에 저번 시간에 그 방송을 하셨는데 저 댓글에 보니까 왜 부럭부럭 되냐고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망하니. 일단 성공이죠. 누가 버럭버럭이야. 아니 그 댓글에 보니까 왜 버럭버럭 되세요 이렇게 나와 있더만은 아니신가요? 저래서 언론 재갈법이 필요해요. 버럭버럭이란 단어는 내가 못 본 것 같고, 뭐 뭐라고 올라왔나요? 핏대로 올린다 그랬다나? 아까 봤는데. 나처럼 요렇게 글자라도 비슷해야지. 진행자님 버럭버럭이란 이거 확인해봐야겠네. 버럭버럭. 아니, 좀 전에 버럭버럭이라고 했지? 지적질의 여왕 아니 죄송합니다. 내가 많이 들어봐서 알아요. 원래 지적질의 여왕입니다. 뭐 핏대 올리는 거나 그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에도 용어가 이왕이면 사실 그대로 하는 게 좋고, 그죠? 사실 글자 그대로 안 해도 버럭버럭. 불만은 없는데 버럭버럭. 당한다는 거 인정하시죠? 글쎄요, 내가 버럭버럭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저처럼 겸손하고 아니, 착한 여자가 오늘 좀 버럭버럭 하겠습니까? 한 템포 더 올려주세요. 아니, 침도 선생님, 제가 뭐 좀 지적질의 여왕 뭐 있다는 얘기는 듣지만 제가 버럭버럭하고 그럽니까? 좀 하죠. 네? 그거는 이제 그랬어요. 오늘 방송 하시는 거 보면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네. 그렇구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구나요.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보고 계시진 않지만은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겠네요. 버럭버럭 괜찮은데. 네, 버럭버럭 했다고.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수많은 분들을 비교를 해왔었는데, 여기 이제 이재명, 윤석열 두 분 사주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좀 많이 다뤘죠,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는 안 하고, 예를 들어 뭐 이재명과 다른 분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당은 여당, 야는 이렇게 달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대충 가장 핵심적인 사람 두 명을 뽑아가지고 한번 가상의 그 사주를 놓고, 가상이 아니라 사주를 놓고 한번 가상의 대결을 했을 경우에 누가 더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분 사주가 나와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지사님은 저희가 여러 군데 이제 경도를 통해서 진사실을 알아봤는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신은 모르는 걸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 사주만 놓고 봐서는 어떤 사주 초보자인 제가 보기는 어느 분이 유리한지는 선뜻 판가름이 안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주를 전공하시는 침도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사주는 잘 모릅니다. 김은둥갑이 전공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라도 조금 그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요즘 자꾸 이제 멘트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도 해보게 되고, 오늘 또 우리 연지마마님하고 오면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 이회창 그 후보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둘이 선거할 때 그 그림이 왠지 두 분 이렇게 했을 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매치가 되는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회창 로얄 패밀리, 외국에서도 그렇고 그때 대한민국의 최고 로얄 패밀리라고 그랬죠. 그걸 된다 봤었죠.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결국은 그때는 아들 병역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참 치명타를 입어서 또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SNS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전국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참 선거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참 걱정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최고의 권력기관과 모든 그런 권한을 다 누린 검찰 쪽인데 거기서 다시 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참 기존의 기득권이나 이런 쪽은 좋겠지만 글쎄 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마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정권을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보는데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분은 침대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여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리고 예. 여기는 이해창 전 총재의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린다. 완전 그림이 비스무리한 그런 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판이 그렇다는 거죠? 상황. 그렇죠. 전체적인 개인 판이 대 개인이 아니고 예. 개인 대 개인. 그래서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림이 좀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서민들이나 국민들은 뭐 상위 30% 빼고 나머지 60, 70%, 50% 힘든 사람들은 누구를 원하겠느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사주를 기본으로 하는데 사실 사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사주가 운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보아지는데 이분은 운이 더 좋다. 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지금 이제 대한민국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되어야 최소한 빚이라도 좀 줄이고 아파트 값이라도 좀 잡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사실 서민들이 뭐 누구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사실은 뭐 큰 영향이나 내 실제 개인적인 뭐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스페인에 살 때 그러더라고요. 거기 사셨어요? 예, 뭐 조금 어쩌다가 했는데 거기 사람들은 대통령이 누군지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이번 여름에 이번 여름에 어디로 놀러 갈 것인가. 좋다. 나라가 편안하다면 국민은 대통령이 누군지 국회의원이 누군지 모른답니다. 상관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맨날 뭐 아침에서부터 자기 전까지 이 정치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죠. 아예 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너무 혼자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 연지모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최민수 박사님 말씀은 현재 우리나라의 당면 이 문제라든지 현황을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런데 단순히 이 시간 관념이 들어있는 이 사주는 윤석열 총장이 더 낫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런 정권에서 이제 너무 뭐라 그러나요? 이게 좌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강력하게 바꾸려면 누가 더 강력하게 힘이 있겠는가?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권력으로 치면 지금 웬만한 칼 갖고는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참 많은 말들이 많은데 어떤 정치권을 얘기죠. 청와대가 됐든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든 이런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바꾸려면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이재명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너무 지금 강력하다고 그러네요. 현재 상황에 어떤 색깔론이라든지 지금 이 많은 문제들을 왜냐면 지금 현재 정보를 다 갖고 취합을 하고 계획도 있고 로드맵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쯤은 내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 엄청나게 바꾸겠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정치에 해박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권에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그걸 얘기하시더라고. 그게 뭐죠? 안 불러주나? 천기누설 안 됐는데. 천기누설 지금 해도 될까요? 이거 조금만. 가만히 있어봐.
그거는 다음 후에 우리 프로를 좀 더 봐주신 다음에 제가 결정타를 한번 날려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 사주를 조금 공부를 했는데 네. 이거 초보자인 제가 보기에도 이 윤 총장이 훨씬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마모님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쪽은 가나사한 뿔목이고 여기는 큰 칼인데 뭐 이거 훨씬 이거 뭐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기 일간만으로도 그렇겠지만 이제 국가적인 일이니까 사주 전체 먼저 보는 게 좋겠죠. 예. 그러면 그 큰 판도에 있는 사람이 저기 윤인 것 같아요. 윤이 그죠? 물바다 위에. 아 이거 큰 판도 좀 어울리는 이런 말씀. 판이 좀 크죠, 그 사람. 크다. 판이 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 양으로 양이 많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 사주가 계절을 이제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 한겨울 꽁꽁 얼은 데서 둘 다 그런데요. 둘 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무엇으로 태어났는가. 그러니까 한겨울 꽁꽁 얼은 데서 윤석열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 경금이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고. 차우죠. 그 태생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윤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굴러가는 사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는 어때요? 네. 겨울에 나무가 뭐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죠. 같은 계절에 태어났지만, 그죠? 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같은 계절에 똑같이 자월이잖아요. 같은 계절에 태어났지만 자기가 어떤 일간으로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자기한테 어떻게 작용되는가, 자기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유는 한겨울에 태어나서 가만히 있어도 돼. 얼어 있으면 얼어 있는 대로 있으면 되고. 좀 세가 뭐 차봐야 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은 환경도 좋은데 이제 물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바닥이 든든한데 태어난 거야. 아주 좋은데 태어날 수도 있고 아주 나쁜데 태어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별로 안 하고 있어도 좋게 되는 거지. 근데 어려움이 없는 사주다. 네. 어려움이 없진 않죠. 이제 저렇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 움직일 수가 없다. 근데 뭘 하나 해도 몇 년씩 묶여 있고 그러겠지. 염려되는 움직일 수 것은 없지만 뭐 삶의 생존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명이 절박하다는 거지. 그렇지. 을목에 아주 힘들게 살아왔었죠. 네, 같이 많이 힘들었죠. 같은 계절에 서로 고통이 있지만 이재명은 생존이 딸린 것이고 윤석열은 뭔가 좀 불편한 그렇게 것이고. 절박하지는 않았다. 나름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감기는 남의 죽을 그렇죠. 지금 절박해요, 그치? 다 절박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주로 보라 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 뭐 잠들기 전에 딱 누워서 둘이 놓고 봤을 때 서민은 누굴 선택해야 나한테 이롭겠는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연재마마 보시기에는 전체적인 이 거럭은 윤 총장이 조금 크다. 여기는 가나다가 나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나무래도 상관없어요. 지 혼자 가느다랗지만 간목이 있고 묘목이 있잖아요. 연월에 자기 패거리도 있잖아요. 패라고 만드나? 자기 동지들이 있잖아요. 기세가 약한 건 아니에요, 항상. 그리고 시간을 잘 타놨잖아요. 시간이. 근데 이 시는 이제 저희가 여러분도 물어보니까 이 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6주로 우리가 말하는 게 4주가 아니네? 아니 근데 안에 그러니까 3주 6자네. 4주 8자가 아니고. 이재명 지사는 요 시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네요. 제일 있잖아요. 우리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괴로운 게 사주니까 사주를 공부해야 되는데 사주를 말을 해야 되는데 껄핏하면 3주를 하잖아. 그것도 음력양력 분간 못 해가지고 또 틀리는 수도 많고. 아무도 안 사는 쪽을 막 팔면서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 반대지만 우리 취지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서 나온 글자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참고 안 해야 되겠네. 근데 저기 이거 뭐야, 진행자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아까 버럭버럭하고 그랬지. 버럭버럭하고 핏대를 분간을 못했는데 저기 출생시는 불명, 출생시는 미정. 개념이 좀 이상. 아니 아까 버럭버럭 필 때는 뭐야, 내가 알던 그 사람인가 이랬는데 역시 똑똑하네. 정확하게 잘하셨네요. 불명이랑 미정은 그 개념 선택해서 딱 네. 적절한 단어를 썼는데 왜 버럭버럭하고 핏대를 했을까? 또 의문이 남네. 그러면은 우리 그 신통방통 김은동각으로 봤을 때
이 이제 우리 좀 이따 이마마님한테는 제가 성명함으로 여쭤볼 거고 여기는 이제 잠이 그저 김은동과도 제가 여쭤볼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면은 뭐 운이 좋다 안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신통방통 기문으로 봤을 때 이 대운은 지금 어느 분이 더 좋은 대운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인터넷에 있는 시간으로 이제 김은둔갑을 포국을 이제 쫙 짜서 이렇게 본 결과로 내년에 2022년 이민년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이민. 후보가 굉장히 기운이 좋더라고요. 연운이. 그 다음에 연지도 아주 좀 괜찮게 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데 이제 많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꼭 이게 제가 이제 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늘 이렇게 조합을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죠.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저 SNS에도 뜬 걸 보니까 그 홍준표 지금 후보죠. 예. 어찌됐건 후보인데 그래도 예전에 뭐 대통령 후보 나와서 참 역사를 이뤘지 않습니까? 상당한 표도 얻었었고 그랬는데 재밌는 것이 지금 현 정권의 권력 이양이 됐을 때 과연 나의 안신이 나의 보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는 이재명은 불안하다. 정권을 안 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봤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누가요? 이재명이한테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현 정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다. 칼 맞는다. 뭐 이렇게 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줄 것이다. 누가? 뭘 안 준다는 겁니까? 레드홍 홍씨 아저씨가 아니, 그랬다고요? 홍시 아저씨가 현 정권, 예를 들면 뭐 청와대 지금 정권에서 뭔 이렇게 방석이라도 깔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대통령 되기 쉬운데 그렇게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잘못하면 다 죽는다. 2판 4판. 이재명이 아이고 윤이 되면 더 하지 무슨 그것은 약간 살아남나요 그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윤이 되면 더 심각한 얘기인데. 더 위험한가요? 아니 어찌됐건 홍 할아버지가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도 불안한데 그래도 자기 입장을 말한 거야. 자기 괜찮은 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합리적이고 전후좌우 그래도 다 살피고 합의를 하면 합의점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합의점 뭐 알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허물도 많고 그렇죠. 아주 소문도 많고 덮어주기 은폐 이런 거 말하는 거지. 너무 많죠. 불리한 카드가. 근데 이재명이는 이거 뭐 먹히지도 않고 합의도 안 되고 뭐 이럴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 이지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지금 중도표 그럼 국민들은 확정하는데 그 이재명을 뽑아야 되겠네. 아니 정권이 잘못하는 건 그러니까 뭐 심판 받아야지. 지금도 심판 받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력에서도 그 인정사정 없고 좀 밀어붙이다 이재명은 보면 그냥 그렇죠. 올곧은 길을 간다 이거지. 뭐 윤석열은 서로 합의할 수도 있고 뭐 사바사 그렇죠. 할 수 있다. 위아래 전후좌우 쫙 걸리는 것도 많고 또 뭐 권력의 정점에서 물론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상대방 정적자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많이 있을 것이고 서로 봐주기 할 수 있다. 로드맵이 다 있겠죠. 현재 상황에서 내가 잡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 두렵지만 그렇다고 현 정권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습니까? 국정원부터 해서 뭐 얼마나 많은 그런 뭐를 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이미 뭐 걸릴 것도 없고 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완전히 돌아서서 칼날에 목에 들어올 수 있다. 이재명은 지금 같은 당인데 안 밀어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왠지 분위기가 밀어주고 현재에서는 있는데.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뭐 시중에는 지금 그런 말들이 많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문심이란가 이런 게 문심은 딴 데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말들이 많죠. 지금. 반 이재명이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반 이재명 어쩌고 하더니 그 얘기를 말하나 보지. 왜냐면 지금 이재명하고 반 이재명. 여당의 그러한 쭉 분위기를 보면 좀 잘해준다고 밀어주고 음으로 양으로 뭐 물론 그렇게 막 내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뭔가 썩 그렇게 됐으면 하는 눈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충조 선생님 말씀 쫙 들어보면은 좀 제가 좀 이상한 게 우는 이분이 좋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하시면서 또 그 말 싹 끝나기 바쁘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만은 여기가 낫다 이런 낫다는 건 아니죠. 낫다는 건 아니고 예. 그러면은 그래도 서민한테 좀 더 서민을 위한 민중을 위한 어떤 일을 한다고 한다면 더 그래도 신경 쓰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럼 누가 될 거냐 누가 더 가능성이 많으냐 그 얘기입니다. 아주 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참 애매하죠. 그럼 요거 가지고 한 판가름을 해보자. 3주 갖고 했을 때, 네, 또 요거 이제 했을 때. 인터넷에 나온 걸로 네. 갖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여기 뭐 여기 개미시라든지 인터넷 보면 거기도 개미시가 많더라고요. 개미시로 했을 때, 이제 굉장히 조금 내년도에 운이 좋다고 보고, 또, 저 경금이, 우리 연지마마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좋죠. 좋은데, 저 이재명 후보는 을목 아닙니까? 네. 을목에, 또 뭐, 지금 문 대통령 일간도 같은 을이죠. 같은 을목입니다. 왠지 불안해요. 지금 현 정권의 대통령이 을목일주인데 지금 민심이 이렇게 또 한 거 보면 이재명 후보도 일간이 을목으로 이게 힘없이 휘둘리고 주위에 온통 간목, 묘목, 네, 많죠. 참여형 뒤에서 또 많은 힘이 없어서 리모컨이 나타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여태껏 한 것처럼 잘하면 괜찮은데 뭐 지사하고 대통령은 또 다르잖아요. 아유 스케일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작은 집 다속 잘하면 큰 집도 잘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운은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운상으로 여러 가지로. 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우리 그 연재마음께서 보시기에 흔히 이제 전공인도 주역 아닙니까? 주역하고 성명학인데 그걸 가지고 간단히 봤을 때 어느 분이 더 나을 것 같다. 그게 나오나요? 제가 이제 사주 말고요. 성명학은 사주보다는 생년을 갖고 하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름 그 획수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뭐 프로스로 따지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흠결이 있을 때 보완해주는 역할은 하죠. 근데 그 두 사람의 성명학을 비교해 봤을 때 서로 좋고 나쁜 점수로 치면 거의 뭐 큰 차이가 안 나요. 점수는 큰 차이는 없다. 네, 성명학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뭐 한 좋고 나쁜 게 섞여서 한 7, 80점, 80점 뭐 이렇게 80점. 80, 70점 되는 것 같아요. 점수로 이제 이렇게 점수를 매길 굳이 일은 이제 아니지만 점수를 매기면은. 이제 이렇게 제가 뭐 재료를 안 띄워놨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자원 오행, 삼원 오행, 뭐 발음 오행은 또 보는 방법이 또 이제 해례 본파가 있고 운해 본파가 있죠. 그다음에 수리 사격, 그다음에 주역 성명학, 또 육효 성명학 여러 가지 이렇게 성명학에 관련된 것을 종합해서 서로 점수를 이렇게 딱 매겨봤을 때 둘 다 70점 안팎으로 70점 좀 넘는 것 같고 70점 안팎으로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게 두 분 다 성명학을 봤을 때 평균점은 네. 충분하다. 네네. 평균점 충분하고, 그러니까 충분하다 이런 게 아니라 둘이 성적이 그 비교했을 때 그 비슷해.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이 서로 비슷하다는 비슷하다. 뜻이에요. 네, 서로 비슷하고 주역에 있어서도 그렇게 뭐 나쁜 게 걸려 있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 육효성 딱 한 가지는 이제 육효 성명학에서 이재명이 보면 그 큰 짐을 짊어지고 나오는 그런 게 하나 보였고. 초년에 아니 이제 평생운에서 평생운에.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큰 짐을 지고 나오는데 그 주체가 되는 그런 걸로 봐요. 그럼 그런 것은 난세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이재명을 띄워주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달랐어. 그러니까 아주 나쁘면서 좋은 거지 말하자면. 극과 극이네요. 그렇죠. 나쁜 가운데서 험한 가운데서 주체가 돼서 어떤 그 업적을 이루는 그런 게 들어있었어요. 그럼 그러고 보면 이분은 아주 어릴 때 아주 힘들게 살아오신 분인데. 네, 자원 오행을 봤더니 고륙 상쟁격이 나오더라고. 골육. 상쟁.
골육 상쟁. 네, 아주 아. 끔찍한 얘기잖아, 그죠? 골육 그렇죠. 상쟁 그런 걸 암시하는 그런 게 들어 혹시 있었고. 그게 뭐 형수님한테 이렇게 욕설하고 그거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아니 일단 힘들고 어렵게 살고 가난해서 협조하고 잘 살면 좋은데 가난함으로써 원수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싸우고 그런 경우겠지. 제가 들은 얘기는 지금 진행자님은 이재명이 그 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형수한테. 또 제가 들은 것은 형이 그렇게 욕을 한 것을 표현한 거라고 이렇게 들었기도 했어요. 저는 이 당을 어떤 당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당파에 있는 사람, 뭐 진보 보수잖아요. 그 옛날에 저는 정치 잘 모를 때 그 한나라당하고 노사모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양쪽에 있으니까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이렇게 같이 놀면 다 싸워요. 항상 싸움으로 끝나서 제가 따로따로 놀았어요. 요번 주는 한나라 친구, 또 요 때는 노사모 친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도 같은 걸 가지고 정반대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못 믿겠더라고. 그냥 저는 판단하기를 이제 사주가 지금 사주가 아니고 6주잖아. 그러니까 사주라야 되는데 3주고 8자라야 되는데 6자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 부분적인 것 3주 6자로 봤을 때는 윤석열이 더 이렇게 더 우세한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이름에서도 이재명 하면 딱 말끔하고 깔끔하죠. 예. 근데 윤석열 하면, 그러니까 발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원래는 저 열이 그 기쁠 열자예요. 예. 그래서 열 발음, 제가 이제 저것 때문에 그 열하고 렬에 대해서 한자를 다 뒤져봤는데, 저 기쁠 열 뭐 이것은 열로만 발음되고 렬로 절대로 발음이 안 나요. 그럼 윤석열 하면 뭔가 좀 약하죠. 그치? 윤석열이라 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지금 경진일주에 무자월의 경자년이잖아요. 저 강한 사람이 성렬하면 좀 강하잖아요. 성렬. 그리고 열자는 보통 이 10개 만약에 이제 열자는 기쁠 열자는 몇 개 안 돼요. 이렇게 그 뜻풀이가. 근데 저 그 렬로 발음해라 했다며 저 사람이. 예. 자기는 렬로 발음해라. 원래 윤석열. 정확한 발음은 이런이 아니고 윤석열 이렇게 되더라고요. 윤석열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하면 좀 부드러워서 저 사람이 또 어떻게 이렇게 뭐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 딱 그 경진일주에 또 윤석열 하면 이 발음도 강하잖아요. 예. 그리고 열자가 보면 몇십 개 되는데 뭐 몇백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찾는 데까지 찾았지만 그 중에 제가 언뜻 본 바로는 10개 중에 8개는 안 좋은 의미야. 우리가 일단 아는 것도 찢을 열자, 벌릴 열자, 뭐 돌릴 열자 이렇게. 매울 열자도 있죠. 매울 열자는 그건 당연한 거고, 뭐 매운 거는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매워서 좋은 경우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 근데 일단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 밀어붙이고 이런 건 잘하겠다. 부드럽게 해결 못하겠다 이게지 내 얘기는. 응? 근데 일간 자체도 경검이고 네. 이걸 또 경검 또 있고 해가지고 네네. 뭐 밀어붙이고 이런 거는 정말 잘할 것 같다. 근데 네. 아까 뭐 친구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단칼에 해결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자월이니까 금수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죠. 교묘하게 음흉하게 잘하는 거지.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저 금수상관 그런데, 머리 예. 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다 좋죠. 예. 저 자월의 을목도 괜찮은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고, 그 자월의 을목은 할 수 있는 게 뭐야? 봄 여름으로 막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 위키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뒤져봤어요. 진행자님이 숙제를 내주셔서 봤는데 잘 모르니까 뭐 그럼 들은 얘기도 전 별로 보편적으로 없고. 이제 막판에 가서 경선 막판에 가서 이제 아직까지는 뭐 끝판까지는 막 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예. 남았죠. 자, 그러면- 몇 번 뒤집혀야 돼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 많이 이제 뒤집힐 카드가 이제 뭐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엄청난 제가 이거 봤더니 예. 윤석열하고 이재명을 보기 전에 윤석열을 먼저 봤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지율은 그랬더니 좋은데 불안한 게 많죠. 두 분 다. 이재명이요? 그렇죠. 둘 다 불안하죠. 이재명은 이게 드러난 잘못한 거, 아까 욕설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윤석열을 보니까 아직 쭉 시작도 안 읽다 한 거예요. 보니까 의혹이 이만큼 나오는데 제가 새벽에 그걸 읽었는데 눈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따가 말했어요. 의혹이 너무 많아요. 의혹이. 속이 너덜너덜해서 가슴이 다 의혹이 너무 뜯어져서 많고, 속이 그래서 시커멓게 제가 타갖고 생각한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해온 것을 보자. 무엇을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윤석열은 열심히 검찰에 근무를 열심히 하면서 뭐 사건 같은 거 그렇죠. 하는데 열심히 했죠. 네, 열심히 하는데 어떤 건 지나치게 열심히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쌩까고 그런 것도 많은 걸로 나는 보였어요. 그렇게 보셨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제가 뒤져본 것은 그랬어요. 근데 이재명은 명쾌했어요. 이름도 명쾌하지만 명쾌했어요. 욕하고 또 뭐야 못 배우고 그렇다며 있어서 사람이. 여배우. 여배우 그런 것도 봤어요. 성인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일 그 떠드는 여자가 난 좀 웃기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들은 얘기는 이건 내가 들은 얘기야. 삼모에서 뭐 그 여자를 광고로 쓰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업무가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어떤지, 역량이 뭐 어떤지, 그지? 어떻게 해왔는지, 지나간 걸 보면 미래도 알 수 있잖아. 어떻게 해왔는지 그러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봤더니, 이재명은 이제 어떤 자기 살아온 환경도 그렇지만 자기 앞에 닥친 거 이런 거를 적극적이고 이렇게 좀 잘 헤쳐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윤석열은 이제 막 해야 될 거 엄청 많더라고. 자기네 그 가족 관련해서 장모, 처가 막 이런 거. 장모하고 처가 잘못했다 해서 저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것들이 많았고, 뭐 처가 예쁘면 처갓집에 이렇게 뭐 말뚝에 절한다며. 그거 당연한 거거든, 그지? 근데 잘못한 게 있는 거에서 자기가 그냥 보통 사람이면 마누라 덮어도 되지. 근데 자기는 공인이잖아. 거기에서 약간 이 사람은 좀 많이, 이재명이 욕은 아무것도 아니지. 저거 집안일이잖아. 자기네 집안일. 남의 가정사잖아. 슬픈 가정사. 이재명이가 형수한테 욕을 했던 누구한테 욕을 했던 간에 그 가정사 한 개인의 지나간 적이고, 윤석열이의 그런 행위가 만약에 그 의혹이 부당한 걸로 또 혹은 부정한 걸로 드러나면 그건 사회적인 거잖아요. 어떤 것은 심한 그렇죠. 것은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옛날에 무슨 시험에, 공무원 시험에 그 서류 같은 거 위조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잘못이라도 지금 내가 봤을 때 이재명은 자기 개인이야. 여자도 그렇고 자기 집안도 그렇고, 그치? 자기 개인이 개인사죠.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윤석열은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주로는 사주 6자 4주하고 3주를 해야 되는데 3주를 잘 안 해봐가지고. 일단 여기 있는 걸 봤을 때, 그걸로 봤을 때는 윤석열이 더 우세하다. 그러나 저것은 시간적인 것이고, 저기 진행자님 말씀대로 시간에 잡혀잖아요. 그 다음에 지나온 행위나 이런 것들은 어떤 공간에서의 그 사람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인생 살아온 역정 흔적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재명이 훨씬 유리하고, 이게 만약에 조선시대나 뭐 박정희 때 이런 독재, 뭐 언론이 다 차단된 이럴 때 같으면 윤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가짜 뉴스가 넘칠 정도로 정보가 많아졌잖아요.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윤석열이가 기부여자구나, 뭐 그렇게 자기는 그걸 열로 불러달라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것처럼 이 국민들이 뭔가 많이 알고 이러면 거기 뭔가에 매달려가지 않으면 좀 이재명이 판을 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연재마가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된 것처럼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연재마가 보시기에는 단순히 여기 나오는 사주만 봤을 때는 윤석열이 훨씬 유리하지만은, 훨씬은 아니고 좀 더 유리하지. 유리하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공간적인 작용은 네네. 이재명이가 훨씬 뛰어나다고, 성취도가 있다고 저는 보는 이런 거예요. 성취도가. 말씀이신데, 자, 이제 내년은 그럼 이민년이거든요. 아까 친동이 박사님 말씀대로 이민년은 이분한테는 좀 좋은 해지만은 이분한테는 안 좋은 해들이 말씀하셨는데, 윤석열이 우세하게 좋죠. 모든 것은 윤석열이가. 그러면 그때 3월달은 여기 좀 잘렸는데, 이게 개묘월이거든요. 개묘월 이게 혹시 월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나요? 심한 월, 그쵸? 뭐 시간도 월도 당연히 영향을 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월도 영향이 있다. 그러면요.
그럼 이렇게 특히 기문에서는 더 그러죠, 그죠? 그렇죠. 왜냐면 시까지 그지? 그뭐 개인의 운은 사회에 기속되고 사회의 운은 국가에 기속되고 그렇죠. 국가의 운은 세계 정세에 영향을 받으니까 월도 무시를 못하죠. 월도 무시를 못한다. 그 다음에 그날 대통령 선거하는 날 그날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합니다. 발표하는 시간도 굉장히 2020년 3월 달이 개묘월이고 그 9일이 그 선거일 9일이 신유월입니다. 아리로 다 이 금이네요. 그러면 저기 누구야 윤한테는 겁제일에 투표하는 거네. 겁제 식신격이니까 겁제도 상관이 없겠네. 그때도 상관이 없나요? 격이 자기는 식신이잖아. 뭐 하나 더 와서 오줌을 싼다고 뭐 나쁘겠어? 예? 뭐 한다고요? 물이니까 오줌을 싼다고 나쁘겠냐고. 그렇지. 신유가 와도 나쁘겠냐고. 이거는 이제 그죠? 제 말이 맞죠? 예, 그러면요. 윤 총장님 사주인데 네. 이제 개묘월의 신유 같으면은 이분한테는 좋은 날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나쁠 거 그러면은 없지. 반대로 그러면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재명 지사님 사는 별로 그렇게 그럼 금이 너무 많대요. 엄청 주의가 금이네요. 신유일 같으면 딱 단순히 그 일자를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불리한데요 보면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좀 불리해요. 뭐 많이 아니 뭐 관이 너무 쪄 눌려도 안 되나요? 아니 이게 을목이 이거 살아남겠습니까? 여기도 다 금이 또 금이 또 오면은 아니 뭐 안 죽어 이제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러면요. 여태까지 더 힘들게 또 살았는데 물론 뭐 을목은 말씀대로 또 올라오는 게 을목이지만은 뚫고 올라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간목은 태풍에 쓰러져도 을목은 태풍에 부러지지 않는다. 누구다가 다시 일어나죠.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정일간 두 분의 말씀을 제가 한번 들어보면은 사주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윤 총장이 훨씬 낫다. 낫다가 아니라 좀 더 유리하다. 유리하다지. 유리하다. 낫고 오늘 우리 저기 했잖아요. 똑같은 사주, 그지? 예. 똑같은 사주도 다르게 사는데. 그렇죠. 그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완전히 다 믿을 것은 아니고 참고를 해야지.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이제 막상 막하라고 한다면 예. 기선을 잡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확실한 어떤 색깔을 보여줘야죠. 자, 다른간에 색깔을 보여줘야 된다. 예, 지금 현 정권한테 확실하게 칼을 들이대고 돌아서서 나는 이건 아니다. 그 비법을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좀 더 있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자제를 하고. 예. 그렇지. 아니 정말 이재명이 그 지금 대통령하고 같은 당이 주저주저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 색깔대로 자기 일하는 걸로 막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욕먹지. 아니 그것 때문에 인기도 있었잖아요. 나는 젊은 사람들이 네. 그래도 뭐 그랬더니 막 공격하니까 또 자기 색깔 지난번에 한번 그랬잖아요. 색깔을 조금 지우고 희미하게. 왜 그렇게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뭐 이랬잖아요.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네. 저번에 뭐 이재사 지지율을 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보내니까 지지율이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건 아닌 거지. 어디로 하야를 보냈는데? 이 지금 현 정권 쪽으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문신 쪽으로. 네, 그렇죠. 럼코를 자기 보내니까. 길을 가면서 네.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사과할 거는 빨리빨리 지금 사과하고 힘을 받아야 원래 되나?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도움을 받으려고 한 건데 그건 아니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지사가 겁나게 치고 오르더만은 뭐 걸려와서는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다 물어봐도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이 다른 분들의 얘기가 이낙연한테는 어쩐지 이 문재인의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려서 대본돌 문재인 시즌2가 될 것 같아 이런 말도 하시는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걸 싫어하는 거지. 이재명도 위험하지. 그렇죠. 잖아. 그러니까 위험하지. 제가 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그 어떤 권력의 정점에 가면 약간 이상해지나 봐. 권력의 정점에 가면 이상해진다. 아니 이제 진보들은. 정권을 잡고 싶어서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럽고 잘만 하면
잡을 것 같고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언제는 뭘 했다고? 언제는 뭐 대통령 했어요? 둘 다? 자기 고집대로 가고, 아니, 난 윤석열 그래도 식자들이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나 그거 엄청 멋있게 생겼더니 알고 아, 봤더니 그건- 가로 열고 예. 조직에 충성한다 했다며. 그렇죠. 나는 내가 그게 불안해. 국가를 위해서 나는- 하겠다 이래. 나는 사람의 근데 충성 그 조직을 국가로 볼 수는 없나요? 그게 아니었지 근데. 그게 확대 해석하면 아니 보통 사람들이 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국가냐 나는, 조직이냐지. 저번에 그 뭐 이준석이 없는 그 예, 들어갔잖아. 예, 나 그렇죠. 그때 그날은 그 생각을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쿠데타성이구나. 그지? 반경 빈집에 쳐들어. 딱 박정희 그 뭐지 5.16하고 전두환이 그 생각이 났어. 그래도 그건 비겁한 거지. 주민도 없을 때 나는- 뭐로 들어가. 그래서 나는 뭐 그럴 거면 자기 자존심이 좀 쓰고 더 멋있어 보이나? 내가 저 아니, 나를 그거- 추종하는 그런 거 사람들한테. 상관없이 그 옆에서 다 그렇게 물론 했겠지만은 일단 그런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 윤석열. 그러니까 멋있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멋있는 자기네들끼리만 뭐 조폭 영화를 많이 봐서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해 원래는 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그럼 되는데 검찰하고 권력기관만 우리도 잘해먹고 물 잘 살면은 뭐 우리는 그럼 뭐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참 또 그러네요. 난감하네요. 근데 우리 그저 이거 지금 저 막판에 2분 남았을 때 얘기해요. 윤 총장님 사주로 봐가지고 그렇게 뭐 무자비하게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 그렇진 원래 않죠. 부드럽고 괜찮은 사람이지. 네. 배울 더 줄 위험해요? 알고. 그런 것도 또. 근데 더 위험해요. 아니 뭐 호랑이가 갑자기 표범으로 바뀌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두 분이 하신 말씀 제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사주는 어쨌든 간에 윤석열 총장 조금 나은 것 같아. 주지만 놓고 와서 유리 분리해서 유리 조금 유리하다. 조금 유리한 것 같아. 그렇지만 또 지금까지 살았던 공간적인 작용을 봐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 그거는 훨씬 유리하죠. 훨씬 유리하다. 눈에 드러나잖아. 그 사람이 한 그 행위의 결과물. 예. 그 뭐 청년 배당 이런 거 욕해도 혜택 볼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앞에 그리고 거는 조금 유리하지, 조금 불리하지만은 뒤에 거는 이재명 씨에서 많이 유리하다. 이렇게 갑자기 또 갑자기 강조를 하시네. 저는 되게 감동했거든요. 아. 윤석열을 먼저 보고 의혹이 너무 길어서 때려치우고 전철 타고 오면서 이재명을 봤는데 뭐 어떤 그 이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공장 다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뭐 이렇게 팔도 다치고 아니 뭐 공장 공부도 다니고 하고, 막 이러면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검정고시로. 성남시로 가서 뭐 이렇게 된 거라면 그러니까 다른 거 별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그 사람이 상 받은 게 뭐겠어요? 상을 쭉 경영에 관련된 상을 받았더라고. 근데 그것들이 다 시장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얘기겠지. 어떤 행정 일을 해서 그런 격려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경험이 그치? 많은 경험이 있고 자기 노하우에 쌓였고 이 행정을 잘하겠구나. 그러면 뭐 갑자기 도지사를 한 건 아니잖아. 차근차근 올라왔잖아요. 국졸이었다며. 국졸에서 이렇게 해서 뭐 그 대학을 가서 그 고시를 봤다며. 이 사람은 그 을류일주잖아. 자월의 을류일주. 아까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어묵한 엄동설안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사실. 그지? 그 사주 보면 자월의 을류잖아. 잘리고 죽고 그냥 그러는 판이지. 시간이 저랬으면 정말 좋겠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 감동했어요. 이재명 팬 두 분을 모시고 그냥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 또 같은데. 그렇게 되나요? 저는 그 사람의 한 행위들이 해온 그 실적들이 참 감탄했어요. 아니 왜냐면 그렇게 한 사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아무도 안 했더라고. 저 사람만 그렇게 했더라고. 난 그래서 감탄한 거야. 이런 바탕에서 홀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참 감명 깊고. 그 이민년이 오운육기학적으로는 정림의 한복의 인신소양담화 굉장히 덥습니다. 이제 이민년은 내년이죠. 내년에는 천기가 굉장히 이제 덥고 올해도 많이 더웠지만 비가 많이 왔죠. 주로 충미 태음 습도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는 굉장히 더운데 저 을목의 자월이면은 화기운이 좋다고 봐야죠. 용신의 운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윤석열 경금은 화기운이 있으면 화생토가 기운이 뺏기면서 화극금으로 되죠. 그래서 천기를 좀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을목이 그 다음에 간목, 묘목 또 자수가
뭐 여러 가지로 격을 갖추게 되는데 우리가 사주로만 봤을 땐 그렇고 5운육기약으로 또 천기를 봤을 때는 그런 영향도 있으니까 참 그 5원 6기를 보면 이재명이 유리한 거죠. 그렇죠. 훨씬 유리한 살아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고. 지속적으로 5원 6기를 보면 윤석열이는 어떤 시련, 고통, 고난 이렇게 어떤 자기를 닦아 나가는 절차 탁마의 시기를 맞이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제 정치에 나와서 이재명은 그러니까 만약에 흔들리는 걸 봤을 때 이재명은 알면서 흔들리고 윤석열은 그렇죠. 뭣도 모르고 흔들린다. 이렇게 이미 겁나는 게 없죠. 이재명은. 둘 다 후보는. 겁나는 거 없어. 하나는 간이 포스가. 그렇긴 하죠. 뭐 이 세상의 최고 정점의 권력에 둘다 있었는데 겁나는 뭐. 두분 선생님 말씀 오늘 잘 들었는데요. 결론을 제가 이미 내렸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침도 박사님이 말씀하신 과연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네. 참 그 천기누설인데 전기를 막걸리 조금만- 한 잔 먹고 그거 그렇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알겠습니다. 어디 끌려갈 수도 있는 거 맞아. 아니에요? 어리가 둥절할 때 해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술 취한 침도 박사님 모습을 보게 되겠네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